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점점 빌드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A매치 첫 상대인 튀니지는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뭔가 그렇게 익숙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는 마치 FIFA 랭킹 70위권 느낌으로 마치 FIFA 랭킹 95위인 베트남과 비슷한 좀 낮은 수준의 팀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FIFA 랭킹 29위에 올라있는 팀으로 현재 26위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죠. 게다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같은 D조에 속했던 준우승팀인 프랑스를 1대0으로 제압했던 대형 사고를 친 팀입니다. 이번 10월 국가 대항전 일정이 발표되고 큰 잡음이 있었던 건 베트남전 때문이었고 튀니지는 예상 외로 제대로 된 상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인터뷰에서 해외파들의 총출동을 예고했던 거고요. 물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이 이기나 지나 아무 상관없는 친선 경기에서 혹여나 부상이라도 당할까 매우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까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튀니지를 이기려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고작 FIFA 랭킹 3단계 차이인데 여유롭게 상대하는 건 솔직히 무리 맞죠. 게다가 한국은 튀니지와의 역대 전적에서 2전 1무 1패로 열세를 기록 중입니다. 2002년에 튀니지 원정에서 첫 대결을 했는데 이때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 다음이 2014년 5월인데 한국 홈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열세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을 갔고 튀니지는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이겨야 체면이 설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최초 아시아인 캡틴이 되어서 8경기 6득점으로 토트넘을 1위로 만든 전세계 최고 레벨의 피니셔인 손흥민, 직전 시즌 3관왕에 빛나는 세계 최강팀인 맨시티를 격침시키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코리안가이라고 불렸던 황희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2위와 4위 선수가 이번 친선전을 위해서 모두 소집된 것도 모자라서 올 시즌 최초로 덴마크 리그에 진출해서 리그 10경기 5득점 2도움 중인 조규성까지 아시아 최강 공격진이라고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프랑스의 초강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중원에 버티고 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맹주 미넨의 핵심 주전 괴물 센터백 김민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승리를 기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의 경우에 토트넘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은데다가 최근 사타구니 부상을 겪고 있는 게 밝혀져서 오히려 출전 시간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리고 김민재 역시 위넨 센터백들 중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1순위 센터백으로 혹사될까 걱정이었습니다. 데리우트는 추가 종아리 부상으로 회복 중이고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지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감독인 클린스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각종 황당한 논란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번 10월 A매치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튀니지전 선발 멤버가 공개된 순간 클린스만의 호감도는 살짝 올라갔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랬던 그대로 손흥민이 벤치에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이 고생했다 보니 올 시즌에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손흥민의 팬들이 정말 많았던 만큼 이번 결정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을 제외한 핵심 멤버들인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은 예상대로 선발이었죠. 김승규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우의 포백, 황인범, 박용우가 삼선 미드필더가 나섰고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받쳐주고 그 위에 조규성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왔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튀니지는 매우 진심으로 지난 월드컵 당시 주전 멤버들이 대부분 나와서 양팀 모두 거의 풀 전력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전반전은 실망 자체라 삭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졸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조직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세밀한 전술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아마추어틱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튀니지가 원래 수비가 강한 편이긴 하지만 한국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가끔씩 이강인의 번뜩이는 드리블이나 황희찬의 스피드만 돋보일 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시안게임 당시에 이강인이 부상해서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풀 컨디션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건강에 전혀 문제 없이 유리한 볼터치와 창의적인 패스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아무튼 전반전은 0대0으로 아무 소득 없이 다소 답답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같은 시간에 캐나다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했는데 일본은 전반에만 3골을 터뜨리며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더만요. 네. 그러나 후반전에 대한민국은 대반전을 만들어버립니다. 와, 정말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냈네요. 후반전 시작 10분 만에 이강인이 개인기로 상대방 파울을 유도해서 프리킥을 얻더니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골키퍼 손을 뚫고 오른쪽 상단에 꽂히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이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 최초로 기록한 A매치 데뷔골이었습니다. 55분 동안 정말 가슴이 매우 답답했는데 한방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슈팅이었죠. 드디어 터진 선제골에 들뜬 사이에 튀니지가 틈을 노리고 득점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추가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인공은 이강인이었는데요. 선제골을 넣은 지 2분 만에 다시 한번 왼발 슈팅으로 튀니지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튀니지 선수들 5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턴 동작 이후 슈팅으로 득점했죠. A매치 데뷔골에 이어서 첫 멀티골까지 이번 튀니지전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면서 역시 이강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반전부터 볼 간수나 개인기를 보면서 한국인이 아니라 브라질리언이라 보일 정도로 공과 하나된 모습을 보이던 이강인이었는데 순식간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승기를 가져오며 월드 클래스의 자질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이어서 후반 66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한국의 쐐기골까지 터졌습니다. 월크 김민재가 박스 안에서 바깥으로 뛰면서 이강인의 코너킥을 헤더슛으로 돌려놨는데 이 슈팅이 튀니지 수비수의 무릎에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튀니지가 자책골까지 기록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강인이 관여했다고 봐야 하고 김민재 역시 0.5골을 줄 수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해외파 선수들을 적극 기용한 게 결국에는 전략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다가 클린스만은 교체를 통해서 또 예상치 못했던 용병술까지 성공했습니다. 후반 68분에 교체로 투입된 황의조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또다시 득점을 하면서 오랜 골 침묵을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튀니지가 4실점 이상을 한 것은 최근 5년간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브라질 원정에서 5대1로 따끔한 맛을 본 게 처음인데 그 이후 한국이 4골을 퍼부으면서 브라질 이후 최다 득점을 기록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클린스만호 출범 이후 최다 골을 터뜨린 기념비적인 경기가 됐죠. 솔직히 과정은 매우 많이 미심쩍었지만 이번 결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5득점을 했지만 1실점을 했던 브라질보다 4득점에 무실점을 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일본은 캐나다와의 최종 스코어가 4대1로 경기 막판에 한 골을 실점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일본 붙자니까 아시안컵 끝나고 A매치 하자니까. 일본도 다음 주 화요일 튀니지와 붙게 되는데 이때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기력을 제대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강인의 대활약에 저 멀리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를 마친 후에 이강인의 첫 A매치 득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의 배경에는 이강인이 득점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PSG 미드필더가 뛰는 한국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튀니지를 4대0으로 이겼다. 파리 19번 이강인은 이날 경기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었다. 그의 국가대표팀 경력에서 첫 득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적장 튀니지 감독은 어려운 경기였다고 하면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강인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개인기도 뛰어나고 빠른 선수였다. 이런 선수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이 이제 빠른 선수라는 극찬까지 받는군요. 기분 좋은 승리에 손흥민이 완벽하게 휴식을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손흥민 휴식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이대로 아시안컵까지 전승 가자! 이상 흰수염고랬습니다. 감사합니다.